네, 암호화폐, 블록체인 암호 기술로 탄생한 것인데 전 세계적으로 최근에 이슈화가 되면서 금융권조차 무시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없이 무조건 묻지마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순영의 암호화폐 시간을 통해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명쾌하게 풀어가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경제팀의 이순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는 암호화폐의 종류와 성격 이런 것들을 알아봤었는데 그거에 대한 궁금증은 풀렸고요. 오늘은 일반인이 암호화폐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암호화폐를 획득하는 방법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이제 하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구매를 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채굴입니다. 채굴이요? 네네. 주식을 거래소에서 사고 팔듯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이 암호화폐를 사는 방법이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에 개설된 대표적인 가상화폐 거래소로는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이 있습니다. 예. 이들 거래소를 통해서 무료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요. 이 계좌를 개설한 후에 송금과 같은 방법으로 돈을 입금하면 이제 언제든지 간단하게 암호화폐를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게 채굴인데 광산에서 금을 캐듯이 암호화폐를 말 그대로 캘 수 채굴이죠. 있는 겁니다. 예. 네, 암호화폐 캐는 것을 영어로 마이닝, 우리나라 말로는 채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채굴은 고성능 컴퓨터로 복잡한 연산 문제나 암호를 해독하면 새로운 화폐가 생성이 됩니다. 예. 그러면 그 암호화폐가 본인 소유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비트코인 채굴기로 연산 문제를 풀면 그에 대한 보수로 비트코인 한 개가 자신에게 주어지는 식입니다. 예. 요즘 채굴 열풍이 상당히 불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암호화폐는 누구나 캘 수 있긴 하지만 취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예. 채굴을 위해서는 막대한 처리 능력을 가진 서버와 또 여러 대의 고성능 컴퓨터를 24시간 풀로 돌려야 하기 때문에 냉난방 시설도 네.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전기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메모리 반도체의 호황이 네. 비트코인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네네네. 나올 정도로 이게 난리도 아닌데 채굴기에 들어가는 그렇죠. 것들 때문이죠. 네. 일단은 퀴즈를 풀면 하나를 주는 그런 개념이군요. 컴퓨터 그냥 사서 하면 되나 싶기도 했어요. 그런데 네. 일반인들이 사실 채굴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요. 네,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채산성이 맞지 않아서 네. 최근에는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컴퓨터, 즉 채굴기 값을 지불한 후에 그 채굴 회사가 암호화폐를 채굴을 해서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되돌려주는 방식 이런 것들이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 그 가수 박정훈 씨가 예.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라는 그런 뉴스를 들어보셨을 이틀 전 겁니다. 뉴스인데요. 네네네. 예. 채굴기에 투자하면은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준다라는 조건으로 그 채굴 대행 업체가 다단계식 영업을 하면서 그 2천억 원대 피해가 발생한 사기 사건인데 예. 이렇게 채굴기 사기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사기 사건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 서버가 다운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피해보고 있다 이런 뉴스를 네.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금융상품이 아니니까 괜찮다 이런 식으로 좀 팔짱 끼고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금융당국은 암호화폐가 그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고 리스크도 커서 금융상품으로 인정할 수가 없고 거래를 권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는 그 온라인 쇼핑몰처럼 통신 판매 사업자로 신고만 하면 통신 판매 사업자요? 네네, 예. 운영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 전 세계 비트코인 그 거래량의 8%를 차지하고 있고 일본, 미국에 이어서 이제 세 번째 거래가 상당히 많은 나라인데요. 네. 이 때문에 정부의 정책 부재가 오히려 투자자 보호의 그 사각지대를 만들어 내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네. 세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일단 좀 보호를 하는 목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낙연 총리도 이와 관련해서 멘트를 좀 내놨죠. 네, 어제 그 이낙연 총리가 가상 통화가 투기화되고 있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며 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비트코인이 1,100만 원을 넘고 거래량도 코스닥을 능가하고 있는데 학생들이나 최근에 청년들까지 한탕주의를 바라고 계속
계속 좀 이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약 거래나 같은 범죄나 다단계 사기 범죄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대로 두면 심각한 왜곡 현상이 벌어질 수 있으니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문제를 들여다볼 때가 됐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시세를 제가 짚어보면요. 현재 비트코인 한 개당 1,237만 원 지금 기록하고 있고 이더리움이 58만 원의 호가를 하고 있는데 1,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내일은 또 어떻게 변할지 내일 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순영의 암호화폐 지금까지 알아봤습니다.